오늘은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은 영국 여성 제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서울에 온 28살 영국 여성 제인.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선고와 그것을 이겨낸 놀라운 기적. 과연 제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생명, 살아남지 못했다면 슬픔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감동적인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절망의 순간 죽음의 진단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울렸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백혈병이란 단어가 제 머리와 가슴 속을 파헤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백혈병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고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부한다고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백혈병 진단 자체만으로도 죽음에 대한 공포, 극심한 불안, 실망, 우울, 슬픔 등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기는 했지만 실제 나에게 닥친 지금의 현실은 특히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8살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았는데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는 나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진료실을 나와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피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뇌리에 스쳤어요. 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빴던 것, 멍이 쉽게 생겼던 것, 잇몸에서 피가 났던 것. 모든 게 이 병 때문이었구나.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물론 영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 하셨지만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있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아주 훌륭한 병원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자료를 송부해드렸고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셨어요. 최종적으로 부모님과 상의 후 한국 의료기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를 돌보기 위해 어머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기로 했어요. 이후 저는 모든 과정에서 의료진을 믿고 가겠다고 생각하며 입원 수속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희망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기는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강국이었죠. 차가운 링거 바늘이 손등을 찔렀지만 그 차가움마저도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고. 저는 한국의 의료진으로부터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끔은 타국에서 혼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곁에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직원분이 제게 다가와 함께 해주며 영어로 대화를 하곤 했어요. 저는 국제진료센터의 차은정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정말로 제 상황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전해졌죠.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정말 제 핏줄 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병원 예약부터 통역, 보험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었어요.
복잡할 수도 있는 일들이 하나도 막히지 않았어요. 환자인 제가 오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미리 알아서 처리해주는 언니 같은 분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입원한 병실에 김수미 간호사님이 제 차가운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저에게 모든 처치를 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언행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신촌거리에서 서툰 한국어로 주문했을 때도,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서도 희망의 소리가 들렸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눈가를 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어요. 딸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해 미안해하면서 항상 딸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쩌다 깊은 잠에서 잠이 깨서 보면 어두운 새벽에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질 듯하지만 엄마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울며 기도했어요. 엄마 꼭 잘 이겨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치료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영어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엄마도 이해하시며 연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밤이 되자 병실이 고요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고통의 시간들은 있었지만 치료는 시작되었고 고통 속에서도 나는 용기를 냈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외래 치료실에서 치료를 한다고 이미 안내를 받았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외래 치료실에는 다른 분들도 침대에 누워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환경이 좋은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어 웬만한 고급 아파트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마치 내 집인 듯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현대식 의료기기, 컴퓨터 시스템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들도 모든 의료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며 환자를 다루는 모습이 전문적이었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아, 이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고 치료 결과도 그렇게 훌륭했구나 느꼈어요. 굵은 바늘이 제 팔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독한 항암제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은 경직되어 있었고 약간은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조금 지나니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이 쓰디쓴 맛으로 가득 찼어요. 참을 정도였지만 과연 이 치료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수미 간호사님이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환자분들 다 잘 이겨내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마법 같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김수미 간호사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잠시 후 김진수 의사 선생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표정이 굳어 있고 불안해하는 듯 해보였는지 바로 물어보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너무 메스꺼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시는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필요하면 약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으니 불편한 증상이나 상황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말하라고 하셨성요. 그러면 간호사와 상의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치료 부작용이 점점 심해져서 외래에서 치료받기보다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부작용이 더 심해졌어요. 입안이 헐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3시에도 김수미 간호사님이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 정성스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견뎌보자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포기할 순 없다고.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가끔 제 손을 잡고 깊게 숨을 쉬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치료 일주일째부터는 저도 적응이 되어 가고 있는 승리의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물을 한 컵 더 마실 수 있었고 통증을 조금씩 참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무조건 참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의 것들, 예를 들면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병실을 걸으며 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등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은 내가 하나하나씩 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나의 작은 행동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작은 것들이 모여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환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의 행동 변화에 어머니도 기뻐하시며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하며 깊은 포옹을 했어요. 엄마와 딸은 이렇게 한층 더 가까워지며 그동안의 마음에 쌓였던 이야기를 나누며 때론 울고 때론 웃기도 했어요. 엄마와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의 아픔을 통해 엄마와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었고, 아마도 이런 시간을 위해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했어요. 저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치료 2주째 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아침 깨어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숨쉬기가 더 힘들었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김진수 의사 선생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심각해진 걸 봤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도에 울린 의료진의 급박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걸 느꼈어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10분의 1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무균실로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침대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천장의 불빛들이 지나가며 눈을 찔렀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무균실 밖에서 어머니가 벽에 기대어 흐느끼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재우 교수님이 응급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항암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줄이면 암세포가 다시 증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진분들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줄타기 하는 듯한 위험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제 생명이 꺼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무균실 안에서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계속 위험 신호를 보냈어요. 삐삐삐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어요. 의료진분들이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제인, 들리세요? 그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마치 터널 끝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한국 의료진분들의 걱정 어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이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재발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상세히 상태를 관찰하겠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걸 느꼈어요. 물을 마실 때도 목이 덜 아팠습니다. 김수미 간호사님이 제 상태를 확인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오늘은 수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 뭔가 따뜻한 게 퍼졌습니다. 희망이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의식이 있는 한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자고 마음을 굳게 다짐했어요. 내가 할 일은 잘 먹어야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의 끈을 잡아야 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저는 며칠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2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 2걸음이 저에게는 마라톤을 완주한 것 같았어요. 의료진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제 얼굴에 3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피어났어요. 어머니께서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걸 봤을 때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사흘 후 정기검사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혹시 재발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잠깐만,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었나?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우 교수님이 급히 차트를 들여다보시며 의료진분들과 긴급 회의를 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또?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저는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길이 너무 길었고 저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김수미 간호사님이 새벽에 들어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승부로 최후의 결전이 있던 날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이재우 교수님이 제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강한 치료를 해야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최고 강도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독한 약물이 제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입안이 심하게 헐어서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4시간 교대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김수미 간호사님은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수시로 저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김진수 선생님과 상의하고 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 의식이 흐려졌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 둘씩 기계가 모이고 제 몸에도 하나 둘씩 수액이 더 걸리곤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병실을 나가 계시도록 간호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어요. 위험합니다. 응급 코드 방송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어요. 코드 블루 내과 3층 303호를 연달아 방송했어요. 그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 다음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분들이 내 병실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온갖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심장 모니터, 수액 펌프. 대한민국 의료기술의 모든 것이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들었어요. 심장박동 안정화, 산소 포화도 상승, 혈압 정상 범위,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입니다. 의료진분들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눈을 떴어요. 살았다. 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병실의 모든 의료진분들이 안도의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셨구나.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최첨단 의료 기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회복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들었습니다. 완치입니다. 이재우 교수님의 그 한마디에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치열한 사투가 마침내 승리로 끝난 거였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진수 의사 선생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주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된 몇 장의 안내문을 주시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특히 주의해야 할 것 등 상세하게 구분하여 설명된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니와 저는 상세히 읽어보며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하며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퇴원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라고 전화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별도로 국제진료센터의 차은정 선생님은 개인 연락처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 병실을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죽음의 문턱에서 들어온 제가 이제는 건강하게 걸어 나가는 거였어요. 간호사님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의료진분들도 뿌듯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요. 제 첫 마디였습니다. 입맛이 돌아온 것도 완전한 회복의 신호였어요. 김수미 간호사님은 미역국과 전복죽을 추천해 주셨어요. 사실 퇴원 전에 영양사 선생님이 제 병실을 방문하시어 영양 상담을 해주셨어요. 호흡기 담당자 그리고 재활의학 물리치료사까지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한국 의료 시스템의 완벽한 팀워크라고 생각했어요. 미역국은 산모가 먹는 음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요. 따뜻한 미역국의 의미를 생각하니 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퇴원을 하는 저와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살아났구나. 병원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계절들을 다 볼 수 있겠구나.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깊게 마셨습니다. 그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덕분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한국어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작은 변화도 함께 기뻐하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며 고마움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석 달 전 죽음의 그림자에 떨며 들어온 그 자리에서 이제는 환한 미소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리였어요. 이재우 교수님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제든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깊게 인사했어요. 김진수 의사 선생님은 퇴원 후 주의사항을 꼼꼼히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정기 검진은 꼭 받으세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김수미 간호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분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간 밤낮으로 돌봐주신 그 손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김수미 간호사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한국어 정말 잘하게 됐네요. 현관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어요. 저 건물 안에서 저를 살려주신 수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부터 병원장님까지 모든 분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의술도 뛰어나고 마음도 따뜻하다. 어머니도 감동하셨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워서 언젠가 한국 의료진분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자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나라입니다. 한국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저는 영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 은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영국에 전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 국가 간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한국에서 받은 의료 혜택을,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저의 삶을 기록하는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처럼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이야기를 서로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더 밝게 만들어가는데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전해주기 위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합니다.